이번 한 번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처음엔 그저 한 번쯤은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부탁, 지나가는 말처럼 건넨 요청. 그때 나는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지도 몰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번만, 오늘만, 이번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 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엔 더 자주, 더 당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어느새 내 선을 넘고 있었구나. 내가 허락한 것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침묵을 허용으로, 기대로, 그리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한두 번의 양보가 어느새 누군가의 권리처럼 자리 잡는 걸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죠. 왜 이 사람은 내 선을 모르지? 왜 나는 늘 이렇게 참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라. 말하지 않는 선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침묵 대신 단호한 한 문장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선을 넘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단 한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이 왜 당신의 마음과 관계를 지켜주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감정을 지켜줄 조용한 말 한마디를 전해드리니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 그리고 침묵 대신 꺼내야 할 말의 힘을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거절이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냥 싫다고 말하는 것보다 참자고 생각하는 게 더 익숙했다면 그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상대를 배려해야 좋은 사람이다. 거절은 싸움을 만든다. 관계는 참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룰 속에서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해해줘야 하나? 말하지 말고 참자. 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욕심을 쫓지 말고 생각의 자리를 바로잡으라. 이 말은 단순한 물러섬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충동적인 수락 대신 내 기준을 다시 세우고 중심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호함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하고 타협하고 넘어가지만 그 한 번이 쌓여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다. 하지만 거절은 관계를 깨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은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연습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굳이 내 입으로 꺼내서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다. 한 발 물러서면 그냥 조용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본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는 알아챘을까요? 정말 내 침묵이 배려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쉽게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의 말없는 시간을, 마음의 여백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 괜찮은가 보다. 별다른 말이 없으니 해도 되나 보다.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샌가 그건 기대가 되고 급기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모른다. 말을 아끼는 것이 덕이 될 수도 있지만 침묵이 마음을 지키는 도구가 되진 않는다. 한두 번의 침묵은 배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괜찮다는 메시지로 변하고 마침내는 이 사람은 늘 받아준다는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처음엔 이번 한 번만 부탁하던 사람이 이젠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 더 나아가서는 왜 이번엔 안 되는 거야? 로 달라집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명확히 괜찮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명확히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자신의 욕구가 곧 나의 허락이냥 착각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시절, 그를 찾는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정중하게 침묵할 때마다 그들은 점점 경계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뭐든 아시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미안한 듯 사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왜 해주지 않느냐는 당연함과 요구의 태도로 변했습니다. 결국 선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상대의 거듭된 요구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부탁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침묵으로 허용된 타인의 행동은 말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불편에는 놀라울 만큼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건 예의지만 자신의 입을 닫는 건 침묵이 아니다. 그건 자기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침묵을 택하고 있다면 그건 곧 당신 마음 한편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 그 침묵을 이어갈 것인지 혹은 지금 멈추고 한 문장을 꺼낼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준과 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말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것, 바로 태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중심을 잡는 법,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 시간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여겨집니다. 쟤는 착해. 쟤는 원래 다 이해해주잖아. 저 친구는 뭐든 괜찮다고 해. 이런 평가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릴지 몰라도 어느새 그 괜찮음이 관계의 기준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요구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어느 날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 한 편만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 이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지. 괜히 거절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리는 또다시 찾아와 이번엔 붓과 종이를 빌려갑니다. 그리고는 쉽게 돌려주지 않았죠. 요청의 크기는 커지고 말투도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선생은 후회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허락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침묵한 만큼을 넘고 있구나. 결국 정약용 선생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마치 두터운 벽처럼 상대의 행동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같은 부탁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더 깊이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태도와 눈빛,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기색은 상대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더는 안 됩니다. 이 선은 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 말이 필요하나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말보다 기세가 앞선다. 여기서 말하는 기세란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굳센 중심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적은 대신 그 태도가 모든 메시지를 대신하므로 한번 흔들리면 그만큼 더 쉽게 요구가 쌓이고 더 쉽게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신도 착한 사람이라 불렸던 경험이 있나요? 상대가 나를 너무 쉽게 여기진 않나, 내가 단호한 기준을 말하지 못해서 관계에서 점점 내 마음이 줄어들고 있진 않은가, 잠시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순간입니다. 그 부탁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 더 이상 당신의 조용함이 쉬운 사람의 신호가 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선 경계가 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인지,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냉정하게 구는 건 아닐까? 거리를 두면 괜히 서운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경계하면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선이 아닙니다. 경계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울타리이자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가깝게 하기보다 적당히 하는 것이 오래가는 길이다. 관계란 밀착할수록 편해 보이지만 너무 가까우면 작은 물에도 크게 느껴지고, 한 번 참았던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언젠가 마음이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괜찮아, 이해하지 뭐. 두 번째는 이번만 그러려니 하자. 그러다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배려해야 해?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 분노나 서운함이 쌓여 되돌리기 어려운 감정 폭발로 이어졌던 기억. 경계는 바로 그런 터지기 전의 순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관계는 한 사람의 긴 침묵 위에 서게 되고, 마침내 그 침묵은 오해와 엇갈림을 불러옵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시절 그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진짜 힘든 사람도 있었지만 한번 거절했던 청을 다시 되풀이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선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이 부탁은 내 도리에 맞지 않는다. 경계가 명확하면 상대 역시 더는 같은 부탁을 쉽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거절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이 정도 선은 넘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존중과 이해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안내선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관계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경계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일은 결국 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경계가 명확하면 서로를 더 배려하고 두 사람의 존중 위에 관계가 단단히 서게 됩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가고 싶은 관계를 위한 시작임을 진심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싶을 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말하면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주저하다가 끝내 침묵하거나 돌려 말하다 오히려 오해를 부르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관계 속에서 단호한 말을 꺼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혹은 목소리가 떨리고 괜히 너무 세게 말해서 상대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스스로 주춤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자주 써온 그 한 문장, 관계를 부드럽게 지키면서 내 기준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기준을 명확히 하며 관계의 문을 닫지 않는 세 가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건 너무하네요. 왜 자꾸 그러세요? 처럼 감정을 섞은 비난이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부드럽고 명확하게 전달하죠. 둘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내 기준과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상대는 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감정적 방어 대신 존중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이 문장은 관계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이 부탁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인연이나 신뢰는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열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의지를 담되 칼이 되어선 안 된다. 과격하고 강한 거절보다 담담하고 단호한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유배지에서 선생이 마주했던 가장 까다로운 관리는 늘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경계를 넘으려는 정서적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약용 선생은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상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관계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한 문장이 소란스럽게 싸우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아도 관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거절은 싸움의 도구가 아닙니다. 경계 선언은 관계를 재정비해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선명한 태도다. 싫어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감정을 자극하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대는 내 마음에 닿고 내 기준을 존중해 줍니다. 이 문장은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앞에서도 감정을 흔드는 사람 앞에서도 삶을 침범하려는 사람 앞에서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말하는 태도입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투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의 기준과 태도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함을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오해합니다. 딱 잘라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감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그래서 끝내 침묵하거나 좋게 말한답시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애써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크게 말하지 말고 깊게 생각하라. 감정은 타인을 흔들지만
태도는 자신을 세운다. 진짜 단호함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자극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걷어내고 담담하게 자신의 기준을 밝히는 순간 상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실제 유배지에서의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관리가 선생에게 여러 번 청탁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부드러운 말투로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이전에 선생은 늘 잠깐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선생의 눈빛도 목소리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짧고 담백한 말 한마디, 아무런 감정도 불만도 담기지 않은 그 문장에 상대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대한 것은 예전처럼 조용히 받아주거나 적어도 짧게라도 설명해주는 태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단호함 앞에서 그 관리 역시 더 이상의 반복을 멈췄습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예의를 갖추어 다가왔습니다. 왜일까요? 상대는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마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사람을 밀어내고 단호함은 관계를 정리한다. 우리가 감정을 실어 왜 또 그래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고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걷어낸 단호한 한 문장은 상대가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침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내 경계를 자연스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힘도 정색하거나 크게 말하는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태도, 감정보다 중심, 조용히 선을 긋는 그 단호함이 결국 상대를 바꾸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감정을 억누르며 늘 참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르게 말할 시간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마세요. 분노를 담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조율하고 더 건강하게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단호함 속에는 침묵하며 견뎌온 시간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이번엔 꼭 말해야지 다짐했건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또다시 이번만 참자로 돌아서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를까요? 그건 경계가 결심만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과 작은 용기에서 자라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도리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단련으로 완성된다.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얽힌 선생 역시 처음엔 상대가 경계를 넘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고 요구가 반복될수록 왜 내가 늘 왜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걸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죠. 침묵이 문제임을 깨달은 후 선생은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을 버렸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매번 상황이 올 때마다 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말하며 목소리가 떨리고 상대의 반응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진 건 아닐까? 라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입가에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기준이 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 딱 잘라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 태도가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더 나의 기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중심에 뿌리내린 경계가 나를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 선은 남이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당신을 희생자의 자리에서 진짜 주인으로 바꿔주는 작지만 강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 끝에 경계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계라는 말, 왠지 모르게 차갑고 먼 느낌이 들곤 합니다. 너랑 여기까지만. 더는 가까이 오지 마. 이제 그만하자. 이런 차단의 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진짜 경계는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간격을 말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다가서되 침범하지 않는 데서 만들어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배려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하는 말,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경계 없이 친밀해지기만 하면 쉽게 불편함이 쌓이고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반대로 명확한 경계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게 하고 오래도록 편안함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은 늘 일정한 선을 유지했습니다. 누구는 동정을 앞세워 부탁했고 누군가는 친근함을 내세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부탁은 제 도리에서 벗어납니다. 이 말들은 단절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안내선이었죠. 경계를 이해한 사람들은 더 배려했고 더 조심했고 오히려 그 존중 덕분에 선생과의 인연은 더 오래 더 깊게 이어졌습니다. 좋은 관계의 조건은 오래된 친구,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받는 사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시작, 바로 단 하나의 경계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관계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가장 좋은 인연은 간격을 지키는 예의와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솔직함을 함께 가진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분명히 그 문장을 전했는데도 왜 효과가 없었을까? 말은 맞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올바른 경계의 말을 꺼냈는데 상대가 무시하거나 오히려 오해만 커진 경우, 그 차이는 바로 태도와 중심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태도는 뿌리처럼 남는다. 같은 문장을 써도 누군가는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큰 오해만을 남깁니다. 경계의 말은 도구일 뿐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을 전하는 내면의 힘, 곧 자기 중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은 중심이 흔들릴 때 불안에 휩싸여 목소리가 커집니다. 말끝이 떨리고 감정이 섞이면 오히려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반대로 중심이 선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조용히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기준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가 강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안에 살아온 태도, 스스로를 존중해 온 시간,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가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지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대접받는다.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태도의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중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인식.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무엇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둘째, 자기존중. 나는 내 시간, 감정,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셋째, 자기보호. 나를 아프게 하는 요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천천히 자신에게 묻고 연습하다 보면 조용하지만 견고한 중심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자리 잡았을 때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상대는 당신을 예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크게 소리치지 마세요. 누구 탓도 변명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말보다 먼저 상대를 설득하고 건강한 관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조언을 곱씹으며 오늘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크게 하지 마라. 중심을 곧게 세워라.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 당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과 단단한 태도로 당신의 감정, 하루 관계, 그리고 삶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조용한 단호함의 힘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